아무라는 왜 이러고 있나? 아무라는 왜 이러고 있나? 나는 데려가라. 엄마는 데려가라.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우리의 이웃 14명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자동차 엔진 밸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SBS 현장 기자들이 연일 단독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보도 보시면서 많이 화가 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상욱 SBS 논설위원 그리고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화재 참사의 이야기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상욱 위원, 네. 일단 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공장입니까? 네, 안전공업이라고요. 예. 1953년에 설립됐으니까 70년이 넘었네요. 넘은 예. 경력이 넘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한 1,351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79억 원.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탄탄한 중견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한 3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들의 평균 연봉이 한 6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덕 그 산업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이라면 300명 정도 되고 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뭐 괜찮다는 평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공장에서 저런 대형 화재 참사가 났다? 그러면 아까도 국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거 명백한 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인재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건지? 네, 뭐 나중에 박 교수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지금 이 공장 내부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작업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설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른바 중견기업, 강소기업인데 이 모양으로 운영해 왔나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조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됩니다. 예. 이따가 쭉 화재 원인과 왜 이렇게 참사가 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그런 근데 좀 낙후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 그러면 저희 그 SBS 현장 기자들 보도 또 우리 우상욱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니는 직원 또 퇴사한 직원들이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있고요. 또 노사 협의회 회의록도 있고. 이 근로 환경 문제는 계속 그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사진들이나 환경들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화장지를 올려놔서 불이 붙었으면 불이 붙은 원인을 가스레인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층 어느 고생선가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가 큰 원인이 그 화재다 하는 것보다 분명히 파악해진 이 환경에서 기름때, 분진, 오일미스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근로자들이 미끄러서 넘어지고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기름방울을 저렇게 맞으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진짜 수십 년 전에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정도의 연삭공장 그런 정도의 환경이지 예를 들어 지금 안전선진국도 그렇고 국내에서 많은 다수의 기업들도 저렇게 제조 공장에서는 저긴 영세함을 뛰어넘은 회사잖아요. 아까 탄탄한 강소기업입니다. 그러면 흉을 씌우고 후드를 씌워서 배출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절차가 청소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나는 것이 제조 공장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놓쳤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과정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 인재라고 봐야 합니다. 예. 특히 저희 기사를 보니까 유증기 또 지금 말씀하신 천장에 기름방울이 천장에 맺혔다가 뚝뚝 바닥으로 떨어져서 네. 직원들이 일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이게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그 작업장 청결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매우 세분화된 해외 기준에서의 코드를 보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공정에서 안전 교육으로 시작되는 공정의 작업 전 청소, 작업 후 정리 정돈 그리고 이런 가연성 오일 미스트가 젖어 있는 경우는 하우스키핑 깨끗하게 닦는 과정까지가 전체 그 이윤을 위한 생산 공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 없다고 아니면은 당장 어떤 피해가 없다고 그것들을 배제했던 것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전공업 전 직원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소방서장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작업자들이 그 맞으면서 일했거든요. 바닥도 미끄럽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고. 공장 내부가 그 절삭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때 같은 게 천정이나 이런 데 그냥 찌렀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집진 설비나 배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연소 확대,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번 화재의 주된 원인이지 않나. 물론 지금 감식 작업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닷새째 현장 감식을 뭐 합동으로든 개별이든 하고 있고 뭐 오늘도 아마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뭐 소방서장도 말했듯이 배기구에 여러 가지 이제 기름때가 계속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집진 설비에도 뭉쳐 있는 그런 기름 오일 미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기구가 일종의 화재의 통로가 됐고 집진 설비가 일종의 내관이 돼 가지고는 화재가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때나 기름이 그런 식으로 작업 환경이 안 좋게 유지된 것 자체가 그러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도 잘 돼야 하고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했으면은 그래도 회사 측에서 그걸 잘 살펴보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텐데 이게 뭔가 직원들의 문제 제기와 회사 측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사에다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회사 측에서 묵살했고 특히 사주의 일가가 임원이었는데 그 임원이 비용을 들어서 그걸 갖다 반려했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안전공업의 노조 위원장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장 직원 노조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항상 공정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좀 조장 혹은 팀장들이 위에서 압박을 주니까 어디 검사하러 온다 하면 그때만 보여주기 식으로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했었어요.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조시설 또 배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라 이런 걸 요구했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겠어요. 저런 아까 일가가 비용 때문에 그런 요구들 다 묵살했다 이런 게 점점 알려지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회사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수직적인 그런 조직 문화, 회사 내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표가 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언론에 왜 이런 게 나갔냐 이러고 또 굉장히 경로해서 직원들을 질책하고 하는 것들이 SBS의 단독 보도로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향소 가서 매일 분향하고 저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저게 그럼 연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유족들 앞에서 했던 행동 말과 그 뒤에 이면에서 보였던 행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뭐 악어의 눈물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표가 이걸 갖다가 정말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번에 이 일을 갖다 어떻게든 무마하고 좀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유족들 앞에서 조문하면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얼굴을 떨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직원들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저희가 음성 파일을 SBS가 단독으로 예. 입수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뭘 가만히 있어. 누가 아니, 이걸 가져온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면회였어. 그래서 조장 반장 리다가 멘토가 죽은 거야.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불에 타 죽을까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야. 나는 특히 걔가 그런 효과가 어떤 거야. 네. 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앞에 유족들한테 막말한 부분을 예. 차치하고 들어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이렇게 참사가 커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된 게 본인들이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챙기느라 조금 그걸 돌아보고 이러느라고 자기들이 늦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를 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이런 죽음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보다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인 걸로 지금 해석이 돼서요.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유족들 이 참사 자체도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 대표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유족들 반응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물론 유족들은 예. 상당히 지금 그런 겉과 이면이 다른 거에 대해서 경향된 반응을 보이고 예. 있고요. 어제부터 지금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잔행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족들과의 이런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꼬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유족들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면서 동시에 이런 어떤 회사 대표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화가 많이 나 계실 것 같은데 유족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열심히 사는 조카였어요. 네, 지금 사고 났는데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화가.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일가족인데 무릎 꿇고 빌어도 진정성을 못 느끼는데 서서 그냥 용서를 바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진정으로 느끼? 네. 유족들의 저 목소리가 회사 대표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번 화재 참사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좀 유족들도 대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것인가 또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늦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격앙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에 탈출 자체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30초 만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런 제보도 30초 질문도 만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24년 아리셀 화재도 그 처음에 그 흰 연기가 보인 시점부터 그 넓은 공장 천정 구석에 CCTV가 막힐 때까지 4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강렬한 연소 상황을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30초에서 1분 사이에 피난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 상황이 30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피난은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들의 평상시 훈련과 건축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까지 겹쳐 있으면서 이 넓은 공장에서 위험 상황이 생기니까 저 어떤 면에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우주보다 큰 무게를 가지지만 네네. 더 심한 인명 피해가 안 난 것이 오히려 그래서 더 심할 수도 있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 이런저런 이제 건물의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구조물 같은 게 있었다. 이거 당국이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한 겁니까? 뭐 거기에 나트륨 무슨 저장 공간 같은 게 처리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무허가 공간이라고 하면 저 헬스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14명 중에 9분이 거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사망자 중에요. 그 헬스장은 3층에 올라가는 경사로 밑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예. 전혀 구청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라서 말 그대로 임시 증축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빠져나가거나 무슨 대피를 하거나 이런 데 대한 전혀 시설이나 대비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다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저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랬는데 저런 불법 구조물 같은 거, 무허가 구조물이 만들어졌다. 저런 대형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 그러면 그 관리 당국은 매년 점검을 하잖아요. 저런 걸 원래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 일단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단위로서는요. 건물 내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대별을 해보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를 1년에 2번을 법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전해지는 제보로 수년 전에 1년 전에 그만둔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불법 증축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매우 부담을 느꼈고 퇴사의 또 이유가 됐다. 이런 또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 이제 앞으로 화재 원인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저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히 이번 사안도 회사 대표나 회사 측은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회사 대표의 이면의 발언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발언 내용을 짚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과 뒤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독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말을 해도 누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 책임은 경영주가 최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안전 투자를 안 한 경영주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취지로 봐서는 현 사건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 화재 참사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실 텐데요. 정말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이슈 다시 보기 SBS 우상훈 논설위원과 함께 이제 매주 여러분께 이런 사회의 큰 대형 참사 또 사건 사고 또 화제가 되는 일들 여러분께 상세하게 그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우상훈 위원 앞으로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